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엔비디아가 드디어 내일 새벽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는 전망은 물론 가이던스 그리고 증권사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29일 새벽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6년 회계연도 1분기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로 3개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은 432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0.88달러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6%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요. 조정 EPS는 44% 상승할 걸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탄한 칩 수요에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스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고평가 손실이 최대 55억 달러를 전망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마켓워치에서는 일부 분석가들이 무역 압력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수출 규제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AI 투자 소식은 엔비디아의 호재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동 순방 때 엔비디아는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동 국가들의 AI 투자 소식이 엔비디아가 마주한 악재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의 상승 그리고 하락 요인이 상쇄한 가운데 월가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제시될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월가의 18명 애널리스트 중 총 16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냈고요. 2명은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64달러로 평가가 되는 건데요. 매도가 없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2분기 매출 전망을 기존 480억 달러에서 464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수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2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전히 낙관적인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가이던스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와 관련해서 월가 의견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단 반도체 칩 관련 수요는 꾸준해서 실적이 견조하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좀 바라봤고요. 웨드부시 증권과 모플리플 모두 가이던스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의문, 물음표는 계속될 거라면서 이런 분석을 부정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내용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렇듯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그동안 좀 출렁이긴 했지만 간밤에 4.5%가량 상승하면서 135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관세 여파로 인해서 94달러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합의 그리고 사우디 기업과의 칩 수출 계약 덕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더니 오늘 장에서는 4.5% 상승한 13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AI 반도체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장 주제는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를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마영 캐스터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52주 차트를 봤는데 1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실적 발표가 또 주가에 또 다른 변곡점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진단해 볼 텐데 일단 엔비디아 내일 실적 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H20이 판매 중지가 됐으니까 거기서 약 50억 달러 정도 매출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자료가에서 480억 달러 정도 생각했는데 50억 달러 빼면 43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럼 일시 충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알려진 부분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지금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유는 잘못 나와서 빠질 것 같고 그런데 뉴스단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블랙엘 18,000개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H20 중단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위한 신규 AI 칩을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그게 일종의 기준 H20 모델이 한 $10,000 정도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모델이 약 6,500에서 7,000달러 정도니까 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HBM 안 써도 된다, GDDR7 사용할 수 있다, 다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이 다 가이드런스에 녹아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업데이트된 거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 블랙엘의 렉 결함을 해결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렉은 PC에 사용할 때 그 렉이 아니고요. 렉 걸렸다 렉이 아니고요. 네. 렉 같은 경우는 칩이라든지 케이블에 필수 장치를 안전하게 담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구조물에 들어가는 그 결함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구조물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중앙 처리 CPU 그레이스 36개 들어가고 GPU는 블랙엘이 72개 들어갑니다. 결함 해결했다는 부분은 일단 앞으로도 AI 쪽은 꾸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오늘 오전에 한번 회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뉴스단을 살펴봤을 때는 가이던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매출 손실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면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 그러면 시장이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할 확률보다는 적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으로 잠깐 녹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HBM 관련해서 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 일어나는 현상인데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선 매수 베팅이 좀 들어가요. 아마 기억을 한 1년 동안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본장을 대했을 때 세론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젠스한 선생님이 컴퓨텍스 2025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의 순환 메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일단 제가 보기엔 핵심이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1년 동안 지금 보면은 전에는 항상 강하게 사는 심리, 베팅하는 심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셀온이 또 엔비디아에는 나왔거든요. 3개 분기 연속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우리 시장은 근데 사실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오르진 못했잖아요. 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는데 내일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는 3개 분기 연속으로 빠졌던 거는 그 성장률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140%, 150%가 된 게 지난번 마지막 그 컨퍼런스 콜 때는 78%, 뭐 6%인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이번에는 또 이제 H20 이슈가 있으니까 더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그나마 엔비디아는 좀 올라가서 고점 근처까지라도 갔는데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실적 자체가 크게 노이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올랐던 거가 사실은 그동안 못 올랐던 게 선반영이 된 걸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그 패턴대로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엔비디아 뭐 실적이 쇼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지난 그 컴퓨텍스 2025에서 이미 흘려놨잖아요. 손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낮을 거고 다만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 이제 엔비디아 젠슨 왕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네는 칩 메이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AI 그 인프라를 갖다가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는 회사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추론 영역에 대한 시장 이게 이제 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AI 시장 자체가 확장되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내일 또 거꾸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실망이 나와서 주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서는 그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주가 뭐 1일1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아까 박현상 부장님도 내일 콩콜에서 젠슨 CEO가 그렇게 긍정적인 말만 많이 내놓을 것이지 딱히 뭐 부정적이거나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이야기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영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의 콩콜 이후 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변곡점을 맞이할까요?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론 영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시장 자체가 10조 달러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도 했고 최근에 보면은 그 스타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또 이제 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기사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것도 뭐 중동 가가지고 또 칩 한 것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가 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막히게 되면서 성장이 죽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중동이라는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열어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하위 버전인 H20 하위 버전을 갖다 차로 출시를 하면서 어쨌든 중국 시장까지 겨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젠슨 왕이 은근히 지금 트럼프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국으로 수출 안 한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젠슨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이든 중국을 좀 뚫어내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저도 뭐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저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화돼주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처럼 애매하게 또는 제시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말로 넘어간다 그러면 큰 반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통제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상하이의 R&D 센터 이제 건립도 추진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왕 CEO의 기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뭐 트럼프 성격이 워낙 강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좀 산업의 개화를 맞춰서 조금씩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은. 그런데 최근에 젠슨 CEO 얘기한 걸 좀 종합을 해드리자면 아까 얘기하신 거 플러스에서 현재 H20이라든지 호퍼,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성능을 낮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굉장히 저사양인 부분을 중국한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요걸 막으면 어떡하느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하웨이 뉴스 보시면은 어센트 910B라든지 910C 개발에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시중 상용화, AI 상용화에 일부 성공한 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어차피 화웨이가 쫓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H20이나 이런 걸 출하할 수 없게 하겠다? 이거 이해가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품 판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요. 화웨이의 약진 가능성을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AI의 강국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관세 다 중요한데요. 시대의 트렌드, 바뀌어가는 트렌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큰 트렌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이익이 새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죠. 우리 엔비디아는요, 미국 정부의 고사양 AI 칩의 대중 수출 통제 피해서요, 중국 전용 GPU 블랙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칩인 건지 그리고 이 칩이 만약 나온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이사님. 원래 이제 중국으로 수출했었던 H20에도 HBM이 탑재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HBM 대신에 GDDR7을 갖다 탑재를 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연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제어를 해가지고 그 칩의 어떤 성능을 좀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H20에 HBM이 탑재가 되는 거하고 GDDR7이 탑재되는 거는 제품 단가 자체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HBM 가격의 한 20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AI 가속기 하나에 들어가는 GDDR7이나 HBM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수익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둘 다 사실은 이 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HBM을 팔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아예 못 파는 것보다는 물론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GDDR7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것도 제품마다 각 회사에서 만든 것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원 영역이 좀 강한 쪽이 그래도 삼성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걸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HBM 캐파 증설에 정신이 없고요. 사실상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레거시 쪽으로 해가지고는 비중을 키우질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유가 좀 있는 삼성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HBM 양산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다시 한번 양산에 박차는 가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올해 뭐 HBM3E 더 나아가서는 HBM4까지 공급 계획을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내놓을지 내일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나왔으면 좋겠죠. 삼성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콩쿠르를 지켜본 결과 아직은 안 나왔었고 저번에 삼성전자 IR 얘기 좀 잠깐 드리자면은 HBM3E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콜 테스트 하겠다라는 부분, HBM4 같은 경우는 4분기 중에 공급사랑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연내 12단의 HBM3의 공급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판을 다시 짜야 되겠죠. 그런 HBM4도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약간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된 경우인데 그 이게 지금 얼마큼 우리가 양산해야 될지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 있을 퀄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느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물론 재작년보단 지금이 좀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수익성, 즉 플러스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더라도 일부 될 수 있다.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급 계획은 4분기까지 삼성전자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분기점은 7, 8월이다라고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4 공급 협상이 또 마무리 단계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요. 여전히 HBM 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을까요, 이영훈 이사님?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기사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또 애널리스트하고 통화를 하면서 소통했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HBM4까지는 거의 하이닉스가 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12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HBM3E 버전에서도 삼성이 지금 퀄테스트 통과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마이크론도 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미 HBM4 역시도 지금 협상에 이미 하이닉스는 들어간 상태고 이 부분을 이제 역시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고 또 HBM4를 이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는 본딩 방식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런 쪽이었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이 기존의 MRMF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HBM4 역시도 진행을 한다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수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전개되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적어도 HBM4까지는 독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4 단계까지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밸류체인, 국내 이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주에도 좀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 박현상 부장님은 지금 반도체 부품주 중에 좀 가장 매력적인 자리와 매력적인 이익단이 예상되는 종목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좀 약간 성의 없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좋은 겁니다. 지금 좋은 거. 지금 좋은 것이 지금 나중에도 좋은 좋을 거. 거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할 겁니다. 네, 2분기 실적 확인한 시점이 8월입니다. 7월 넘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은 물론 HBM 관련주들 안 오른 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뭐 일부 실적이 이연될 수도 있다, 하반기에 기다릴 수도 하는데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는 굉장히 얄궂습니다. 그 시점에 다가가서
그때 정도 전부터 사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좀 계속 누워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런 거겠죠. 물론 내일 잘 나오면은 조금 더 상승할 룸이 높습니다. 최근에 시장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예전에는 삼전 뜨고 하이닉스 뜨면은 그날 오후부터 HBM 관련주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같이 떠요. 그러면 시장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전날 같이 떠버리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추가적으로 세게 오르지 않으면 오늘 베팅하셨던 분들이 내일 또 팔 수도 있습니다. 팔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실적 잘 나왔습니다. 내가 엔비디아 보고 사야지라고 했을 때 저번처럼 또 물리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종목은 잘 선택을 하시되 시장 내 중심 있는 종목 어떻게 선택하시냐면은 아침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는 10분 단위로 우리가 HTS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날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0시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내일 매매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투자 전략 꿀팁까지 좀 전수를 해주신 가운데 우리 이영훈 이사님은 워낙 또 뷰가 좋으시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좀 주목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별로 뷰가 좋지 않아서. 근데 이제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니 제가 반도체 투자를 요즘은 거의 하질 않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섹터가 됐든 우선 좀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좋고 또 하나는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가격에 있어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좀 징글징글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회사는 되게 좋은데 네네. IR을 잘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내용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회사고요. 답답해서 징글징글하다고. 좀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지금은 없지만 한동안 굉장히 장기 투자하다가 수익은 내고 나왔지만 포기하다시피 하고 나왔는데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한 회사고요. 이거는 사실상 국내에선 독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사는 그 낸드 업황에 따라서 또 가변성이 좀 있는데 요즘 낸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감산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는 사실은 회사의 스탠스만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종목들을 나열해 드려봤자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독점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을 좀 쌀 때 잡아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그나마 좀 이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시장 전략은 정말 짧게 한마디만 들어볼게요. 박현상 부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짧게 백투더 베이직. 오늘 시장 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셨죠? 이 당황스러운 게 꼭 내가 잡는 순간이 바닥을 잡았다는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분할 매수가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투더 베이직 강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영훈 이사님의 전략은요? 저는 지금 오늘 주가 빠진 것들이 주력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포트를 바꾸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곰곰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조금 더 추이를 보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적어도 저는 일단 선거 전까지는 크게 포트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생각이고 선거 이후에 어떤 장의 방향을 보고 조방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줄여서 판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는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오늘 이쪽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장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시라. 내일은 또 특히나 옵션 만기잖아요. 거기에 따른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